네, 크립토 이슈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국가별 가상자산 법안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가별 가상자산 법안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먼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국내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 어떤가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FATF라고 하는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입니다. 네. 이제 FATF의 이제 가입국으로서 이제 FATF에서 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나라 이제 특정 금융정보법, 이제 이른바 특금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특금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정 취지가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어떤 뭐 투자자 보호나 아니면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거나 어떤 구체적 규제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특검법 이외에도 기존의 자본시장법이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립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업비트라든지 이제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금법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특금법이 적용이 되고, 그 이외의 가상자산 발행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지갑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금법을 위반했다거나 아니면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데 어떤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접적인 행정적인 처분이라고 하죠.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업무 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직접적인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거래소를 좀 중심으로 실태 파악 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뭐 특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 아니면은 경고, 기관 경고 또는 이제 과태료 처분 등 좀 낮은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특금법이 2021년 9월 개정이 됐지만 투자자 보호나 산업진흥에 대한 내용은 또 빠져 있고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에 적용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발벗고 나서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현황이 조금 다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회 격인 SEC가 발벗고 나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SEC가 여러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인 발행 업체를 상대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제소를 당한 바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XRP를 발행한 이제 리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SEC는 이러한 업체들이 코인 발행사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기존의 오래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제소를 한 것인데, 네. 시장에 대한 이제 과도한 제재는 이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편 미국 정치권과 의회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기존 증권법을 적용을 해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가상자산을 조금 인정하고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장려해야 된다라는 진영에서는 기존 증권법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뚜렷한 법률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시장법, 기존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증권법,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같은 증권법을 실제로 SEC가 적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조금 더 명확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이제 EU라고 하죠. 유럽 네.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규제 이제 입법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국가들이 합쳐져 있는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또 다른 각 나라별 이제 규제가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유럽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암호자산 시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로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조금 더 명확한 규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4월 20일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이제 예. 유럽 연합은 암호자산에 관한 규제 법안인 미카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켜서 2024년 6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이 암호자산 규제에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가상자산 업계나 투자자가 보기에는 가장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4월 20일 유럽연합에서 세계 첫 코인법으로 알려진 미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카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법 제정에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조금 칭하는 것 같고 네.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갖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책 규제 내로 포섭하고자 하는 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0개가 넘는 음.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법률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이제 해외 관련 법률안을 당연히 참고를 할 것이고 네. 디지털 자산 산업 진흥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미국의 SEC 또는 이제 다른 법안 그리고 유럽의 미카 법안 그 사이에 중간 정도의 규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 코인을 증권형 토큰 또는 비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우선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증권형 토큰은 원칙상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을 하고 비증권형 토큰은 새로운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법안 같은 경우 토큰의 종류별 차등 규제가 아닌 일률적인 이제 이분법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 규정이 없다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디지털 자산, 비증권형 자산에 대한 규제는 총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첫 번째로 공시 규제에 대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제 첫째로는 공시 규제, 둘째로는 불공정 거래 규제, 셋째로는 사업자 규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 공시 규제라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 코인의 발행인, 이제 코인 사업자, 코인 발행인은 거래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자에 비해 정보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거래자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시키고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행인 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을 하고 발행인이 공모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공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될 것이고 시장 참여자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공시하는 이제 공시 의무가 이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발행 공시의 경우 기존 이제 코인 발행인의 이제 백서보다 좀 투자 실질 정보 제공에 강화된 국문으로 쓰여진 디지털 자산 계획서를 감독 당국에 제출을 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구체적 사업 계획, 조달된 뭐 자금 사용 계획, 투자 위험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등 실질적인 투자 정보 위주로 디지털 자산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라는 의무가 담긴 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발행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제 거래소가 발행인에 준하여 발행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입법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유통 공시 의무도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코인이 상장된 이후에 디지털 자산 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이 변동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및 공시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의 규제 중 먼저 공시 규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 규제인데 어떤 방안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도 이제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제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는 거고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으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종 금지, 부정 거래 행위 금지, 시장 감시 시스템 도입 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법안에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자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거래에 이용을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으로 보이고 입법 과정에서 당연히 내부자 등의 범위, 내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내부자로 볼 것인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 기준, 금지되는 이용 행위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사업자 관련 규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진입 규제 관련 내용은 미등록 디지털 자산 산업 금지, 사업 금지, 진입 요건 및 절차, 진입 요건, 유지 요건, 변경 등록 신청, 등록 취소, 이해상충 방지 체계, 외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진입 규제와 건전한 육성을 조화시켜 진입 요건의 수준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행위 규제로서 신의 성실 의무, 디지털 자산 보관 의무, 불완전 판매 금지, 이해상충 방지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이제 투자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자산을 동일 종목, 동일 수량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 보관하고 이제 구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규제 세 가지 공시 불공정 거래 그리고 사업자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미국은 영미 법계이고 이제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경험을 통해 실질 판례를 축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은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유럽과 같이 대륙법계에서는 일단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시키는 순서로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안이 없더라도 기존 법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사 소송과 같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 이러한 행위가 거듭되고 축적이 돼서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면 그제서야 이제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내어놓게 됩니다. 네. 이제 이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이제 이거는 또 우리나라랑 유럽과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법안을 섣부르게 통과시키기보다는 SEC의 행위와 같이 우선 증권법을 적용시키고 규제를 해서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나 법리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이제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2022년 작년 미국 의회에서 루미스 길리브랜드 법안이 제출되었고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네. 첫째로는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제, 둘째로는 상품 토큰에 대한 규제, 셋째로는 결제 규제, 넷째로는 소비자 보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금 달리 토큰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토큰 종류별 행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증권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증권법을 적용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공시 의무, 행위 규제 의무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상품 토큰의 경우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시 의무와 행위 의무를 부담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의무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증권과 상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부수 자산, 즉 코인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별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컨대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증권법에 준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적용을 하되 일정 기간 이 코인 발행 업자가 성실하게 준수했을 경우에는 그 공시 의무가 조금 완화되거나 그 강도가 낮은 상품으로 이제 재분류가 된다고 하죠. 재분류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발행인과 토큰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주기적인 공시와 관리 감독 그러한 규제가 부각될 것입니다. 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국내 가상자산 규제 요건과 비교했을 때 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법안, 이제 루미스 진리 브랜드 법안이라고 하고 미국은 네.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형 토큰이냐 증권형 토큰이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조금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오히려 증권형으로 그냥 간주 분류돼 가지고 더 강한 정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증권형 토큰과 증권형 증권 그리고 상품으로 나누되 이제 가상자산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성 표지도 있지만 상품성 표지도 있고 그 사이 어디엔가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조금 더 좀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요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규제 방법이 유사하지만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유럽에는 미카 법안이라고 하는데 2023년 4월 20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럽 연합이 암호 자산에 관한 규제 법안을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제 미카는 암호 자산 시장의 약어로서 그 유럽 연합이 암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법안입니다. 네. 이제 유럽 연합은 이 일부 암호 자산이 기존 법안에 따라 이게 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이제 암호 자산 코인이 그 유럽 연합 법안에서 상정하는 금융 서비스 또는 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및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하죠. 이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을 촉진을 시키는 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유럽 연합은 이제 암호 자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법안에도 나온 내용인데 일단은 그 코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떠한 활용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유럽 연합은 대체적 지불 수단이다 코인이 그리고 새로운 자금 모집 수단이다라고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암호 자산이 기존 지불 수단인 화폐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것이다를 인정하고 있고 암호자산이 회사의 새로운 자금 모집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의 대체적 지불 수단과 관련해서는 암호자산은 중개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특히 이제 국제 간에서 더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지불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암호자산의 새로운 자금 모집 수단과 관련해서는 자본 조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회사에 대한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절차가 적다 보니까 부담이 적고 포괄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이 지불 수단이나 자금 모집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제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EU는 이제 미카 법안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이런 대체적 지불 수단인 코인, 새로운 자금 모집 수단인 코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이처럼 이제 미카 법안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은 블록체인 및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의 발전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업자를 진입 규제를 하기보다는 이 기술 촉진, 산업 진흥에 좀 더 초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함께 가져가야겠다는 이제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카 법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강력한 규제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육성과 또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 살펴봤는데 개인적인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 나라별 규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세 가지 법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이제 좀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정도가 시장 친화적인 법안이 있는 반면 투자자 보호가 조금 더 강조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이제 규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은 투자자 보호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지만 시장 친화적인 그런 취지가 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이제 산업진흥도 조금 어느 정도 도모를 하고 미국과 같이 투자자 보호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 좀 중간적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이제 가상자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수단이 그렇듯이 각 시대와 국가별 문화적 특성이 항상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조금 특히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증권이 아니냐 그럼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조금 그러니까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법안을 구체화시켜서 시행령 등을 통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각국의 디지털 자산 법안을 결국에는 꽤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에 반영이 될 텐데 개인적인 의견은 꼭 이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나라 법안이 매우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조금 포괄적인 규제고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법안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유럽의 미카 법안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루미스 길리브랜드 미국 법안과 같이 일정한 수준이나 일정한 규모 자금 조달의 규모가 좀 떨어지는 좀 소규모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니면 코인 발행자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절차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적용시키기보다는 그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예외 규정을 둬서 뭐 몇 년간 뭐 법안 적용을 유예한다라는 좀 특례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립토 이슈 2부에서는 국가별 가상자산 법안 현황에 대해서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